자,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보면 크게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특례 기부금은 예전에 법정 기부금이고요. 일반 기부금은 예전에 지정 기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 금품,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자원봉사한 거, 불우이웃 돕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출한 것은 특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일반 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주로 공익목적 단체죠. 공익목적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일반 기부금이라 합니다. 자, 공제 대상 볼게요. 특례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이나 공제 요건에 나이 요건이 없어요. 나이 요건. 우리 기본공제 요건 중에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교 다니는 만 22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기부를 했어요.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공제금액 볼게요. 공제금액은 공제 대상금액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이제 공제 대상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내가 기부한 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특례 기부금 볼게요.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 곱하기 100%예요. 종합소득금액 곱하기 100%.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이 종합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금액 곱하기 100%가 기부금이고요. 그다음 일반 기부금에서 비종교.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냐 아니면은 종교단체가 아니냐로 나눕니다. 먼저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는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 금액 마이너스 특례 기부금. 요 위에 특례 기부금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빼준 거에 대해서 30%가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특례 기부금을 뺀 거에 대해서 10%. 종교단체가 공제 대상 한도가 적죠. 10%고 비종교는 30%고 특례 기부금은 100%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율이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기부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은 20%로 해줬는데 올해는 15%로 낮아졌고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해줬는데 올해는 30%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럼 기부금 영수증 보면은 종교단체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단체 기부금인지 아니면 비종교단체 기부금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기부금 영수증 보면은 여기 4번 기부 내역에서 이 코드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0번으로 쓰여 있으면 특례 기부금이고요. 40번으로 쓰여 있으면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이고 41번은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입니다. 40번과 41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기부한 게 많아서 올해 그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부 다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기부금 세액공제는 2월에서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부 받지 못해도 내년 가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제 여부 판단해 볼게요. 노사협의회 납부한 회비. 노사협의회는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 불가합니다. 금전이 아닌 물품, 돈이 아니라 물품으로 기부했다. 그럴 때는 이 물품에 대한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 전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은 내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기부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원칙상으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 홈택스에 나오는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지 않느냐? 그건 가능하냐? 그건 가능해요. 자, 단체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가 공익성 기부금 단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로자 A 근로소득 금액이 3,100만원이래요. 이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총급여액이 아니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이 3,100만원이라고 볼게요. 근로자 A가 지출한 기부금이 다음과 같을 때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기부금 내역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 60만원이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40만원,
불우이웃돕기나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이건 특례기부금에 해당해요. 사회복지법인 요거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200만원 했대요. 자, 그럼 특례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특례기부금 한도가 있다겠어요. 내가 불입한 금액은 불이웃돕기 60만원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40만원 더하면 100만원이에요. 하지만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곱하기 100%예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3,100이니까 3,100만원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3,100만원 그대로 나오죠. 100%니까. 그러면 내가 불입한 금액 100만원과 한도 3,100만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15%를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15% 적용하면 15만원이죠. 자, 두 번째. 비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비는 비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비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계산해 볼게요. 자, 요것도 납부한 금액은 200이에요. 200만원인데 한도가 있죠. 한도 구해보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빼라. 거기에 대해서 30%를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한도가 900만원 나와요. 그럼 나는 불입한 금액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죠. 그럼 200 곱하기 15% 하면 30만원이 나와요. 그럼 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합친 45만원을 저는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볼게요. 근로자 A, 근로소득 금액이 4,100만원이래요. 지출한 기부금이 다인 것 같대요. 지출한 기부금 보면 불우이웃돕기 6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40만원. 이거 두 개는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죠. 그리고 교회연금 500만원. 이거는 일반기부금인데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공제되는 금액을 구해보면 특례기부금은 위와 예제 1번과 동일해요. 60 플러스 40만원, 100만원 기부한 거고요. 근데 한도가 있죠.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곱하기 100%.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4,100만원이니까 100%에도 4,100만원 나오겠죠. 그러면 작은 금액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곱하기 15% 하면 15만원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달라지는 거 종교에 대한 일반기부금 볼게요. 내가 기부한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그럼 한도를 따져볼게요. 근로소득 금액 곱하기 특례기부금, 기부금이 100만원이에요. 근로소득 금액은 4,100이니까 4천만원이죠. 거기에 대해서 30%가 아닌 1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10% 적용하면 400만원 되죠. 내가 기부를 500을 했어도 한도가 40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400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400에 대해서 15% 하면은 6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전체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례기부금 15만원과 일반기부금 60만원 합쳐서 7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